안녕하십니까. 신의기는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정치 안보 소식 그리고 세계 정치 정보, 군사 정보 소식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가 너무 수상하다. 그리고 이번 계엄은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함이었다. 라는 것들은 지금 주제의 사실이죠. 자, 이런 가운데 이영돈 PD가 부정선거에 대한 이 심층 분석 동영상을 계속 내놓고 있는 중에 3차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안 퍼져요. 왜냐, 구글에서 노출을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봤습니다. 자, 거기 보면 선관위 내부 관계자와 인터뷰가 나오는데 이 선관위 서버 보안 관련해서 놀라운 증언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영돈 PD뿐만 아니고 저희 신인균의 국방TV도 이 선관위 선거할 때 선관위의 보안을 담당했던 고위 관계자를 접촉했습니다. 그래서 녹취록을 확보했고 여러분들께 그 녹취록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놀랄 노자가 나오는데요. 신인균의 국방TV 단독으로 지난 선거 때 대통령 선거 그리고 총선 때 선관위 보안을 책임졌던 고위 관계자의 증언 육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문영대 음란물 관련한 민원의 답변을 거부하고 내부 종결 처리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음란수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문영배가 아청법 연루가 되어 있는데 해명 없이 어떻게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까? 법관을 위법해도 자신의 직무를 계속하는 겁니까? 우리 일반인은 아청법 위반 시 바로 구속수사 아닌가요? 왜 법의 적용이 다른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부 종결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내부 종결했다라고 결론이 나 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내부 종결할 수가 있죠? 이유도 없어요. 이유는 밝혀줘야죠. 조사해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거 해봐야 되는데 전혀 없이 그냥 내부 종결 이렇게 했네요. 문영배는 정말 아성을 구축하고 있나 봅니다. 조지 글래스 주일 미국 대사 후보는 청문회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정치 혼란은 삼국 협력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청문회에서 말을 했는데요. 자, 이 사람이에요. 중국 관련해서 굉장히 강경파고 주일미 대사에 지금 지명이 되어서 청문회 중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한국은 사실상 혼란 상태이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상황은 한일 양자관계 개선뿐 아니라 우리가 진행해온 삼국 관계 구축 노력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주도로 혼란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미일 삼국 협력을 미국이 계속 그 관계 구축 노력을 해왔는데 그걸 지금 후퇴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덴버 국제공항에서 아메리카 항공의 보잉 737-800 비행기가 엔진에 화재가 발생해서 탑승자 178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아니 보잉 737-800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지 자 이렇게 이제 착륙해서 이렇게 승객을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엔진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승객들이 놀라가지고 원래는 이제 문 한쪽으로만 이렇게 나가는데 옆에 다른 또 비상구도 열고 튜브 개방해서 밑으로 이제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는 이렇게 해서 사상자는 없다고 하는데 보잉 737은 정말 좀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 또 이렇게 항공기 사고가 많이 나는지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내로 적성국 외국인법을 발동해서 미국 시민권 없는 적성국 출신의 이민자 강제 추방 조치한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자, 이겁니다. 트럼프가 대량 추방 가속 위해서 며칠 내로 전시 권한 행사할 듯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도를 했는데, 이게 2차 대전 때, 전시 권한을 대통령에게 줬어요. 그래서 일본인 또는 독일인 이런 사람들이 또 이탈리아인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와 있는 사람들 많았겠죠. 어떤 목적으로든지 그 사람들 대거 구금하고 그때 막 수용소에 집어넣고 그랬어요. 전시 권한.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하이브리드 전쟁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시 권한을 행사해서 적성국, 시민권 없는 적성국, 영주권 가지고 있든지 유학이든지 또는 불법 체류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원 추방한다라는 건데 적성국은 누구냐? 중국이죠. 그리고 러시아, 북한, 이란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타겟은 사실은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인 영주권자들, 중국인 유학생들 대량 강제 추방당하게 됐다라는 정말 화끈합니다. 화끈한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이란, 러시아 3국이 핵 문제 협상을 하는데 이란은 미국과 협상 거부하고 북한식 모델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아니 중국, 이란, 러시아 이 불량 국가들인데 자기네들끼리 핵 문제 협상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뭐냐? 북한처럼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의 제재, 국제사회의 제재를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핵 보유를 인정받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제 핵무기 많이 갖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제 이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핵 협상을 하는 것은 이란의 비핵화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란이 핵 개발을 완성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도와줄 거냐.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석유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재가 들어가더라도 생존할 수 있게끔 몇 년 동안 버텨준다. 자, 그럼 니들을 버티고 북한보다 낫죠. 여기는 석유라는 팔아먹을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핵무기 완성해서 핵보유국 등장해서 미국하고 협상해라.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자, 이런 거 보면 정말 며칠 내로, 수주 내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푸틴은 휴전 제안은 동의하지만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다. 그래서 휴전 30일간 휴전하고 나면 그때 이후에도 평화가 지속될 수 있느냐? 또 뭐 한국처럼 뭐 이 휴전선 길이가 한 200여 킬로밖에 안 되면 몰라도 여기는 지금 2000킬로인데 그 긴 휴전선을 다 통제할 수 있냐? 그런데 그 긴 휴전선에서 만약에 충돌이 발생하면, 즉 합의 위반이 발생하면 그 처벌은 어쩔 거냐? 이런 현실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폴란드 내 미군 배치 확대 그리고 미국의 핵무기를 폴란드에 배치하는 문제 등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 중이다. 폴란드는 지금 큰일 났죠. 이제 우크라이나 휴전하고 나면 바로 러시아 세력으로부터 폴란드가 최전선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주독 미군은 과거에 냉전 시대 때 서독과 동독으로 나누어져 있던 그 시기에 서독이 최전선이었기 때문에 주독 미군이 있었는데, 지금은 폴란드가 최전선이니까 미군이 폴란드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폴란드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핵무기도, 전술 핵무기도 폴란드에 배치해서 핵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문제를 논의 중이다라는 거고, 포르투갈이 좌파 정권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사회민주당. 근데 과반수가 안 돼서 연정을 하고 있는데 불신임 투표로 실각을 했어요. 네, 지금 뭐 전 유럽이 좌파 정권이 집권하고 있던 이런 국가들이 막 실각을 다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파 정권으로 교체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곳이 우파로 교체되어서 국가가 망할 뻔하다가 살았죠. 포르투갈도 뭐 1500년대, 1600년대 세계 최강 국가 아니었습니까? 물론 뭐 수백 년 전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1인당 국민소득 우리보다 낮아요. 완전히 나라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국내 언론들은 극우라고 하는데 여기는 우파면 왜 다 극우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기 총선에서 지금 우파 체가라는 당이 있는데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다. 현재는 이 체가가 원내 3당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 1등입니다.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져가 보니까 아, 우파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다들 알게 되는 거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지금도 이미 나락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스탑해서 우파 정권, 우파 의회를 완성시켜 준다면 이 꼴 안 당하고 우리는 다시 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국 잔장, 그러니까 하이난다오 건너편이죠. 그 잔장 해안에 대만 침공용으로 보이는 이동식 부두 시스템이 등장했는데 와, 정말 이건 획기적인 거예요. 대규모 기갑부대가 상륙훈련 준비 정황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동영상 좀 이따 보실 텐데, 네, 이 상륙용 바지 양쪽으로 다리가 나와요. 자, 보시겠습니다. 네, 다리가 아주 긴 게 있죠. 그래서 직접 상륙함이 이 해안에 접안을 못할 때 저렇게 중간에 바지선이 이런 식으로 다리를 양쪽으로 내려서 저 바지선을 거쳐서 저 다리를 거쳐서 상륙하면서 기갑부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빠르게 해안으로 기갑부대들이 상륙할 수 있겠죠. 야, 신개념인데 이런 걸 해서 지금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부정선거 저희들의 단독 녹취록 보시겠습니다. 거리에 나가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불신하는 국가기관을 뽑아보라는 설문을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가 1, 2위를 다툴 것이라는 점은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가진 국민이라면 반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극좌 세력과 연계된 레거시 언론들이 이를 감추기 위해 전방위적인 인지조작 공작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드러내놓고 증거인멸 작업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내의 유력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전국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헌법재판소는 53%, 중앙선관위는 44%의 국민들이 신뢰한다고 대답해 26%에 그친 검찰을 크게 앞섰다고 레거시 미디어들이 3월 14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언론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레거시 미디어들은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헌법재판소, 경찰, 법원, 중앙선관위, 공수처, 검찰 등 6개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헌재, 경찰, 법원, 선관위, 공수처, 검찰 순으로 신뢰도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부정선거 논란과 채용비리 사건의 중심에 있는 중앙선관위를 신뢰할 수 있다고 답한 국민이 10명 중 4명이 넘는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황당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하루 전 KBS 기획제작국장과 채널A 제작본부장을 지낸 유명 프로듀서인 이영돈 PD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관위 서버와 관련된 심층 취재물을 공개했습니다. 이영돈 PD는 선관위 내부 고발자와 접촉해 선관위 서버에 대한 비밀을 폭로했는데요. 해당 고발자는 선거 때가 되면 선관위 서버 외에 외부에서 임시 서버를 임대하고 선거가 끝나면 서버를 반납한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 PD는 이는 선관위에 남아있는 서버를 포렌식해도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이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이 PD는 또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선거 때가 되면 더 강화해야 할 선거망에 대한 보안 관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외부에서 선관위 서버를 조작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준다는 뜻이다 라고 성토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차나 책상 리스하고 달라가지고 거의 리스 값이 반값이나 반값 이상 줘야 한다. 선거하면 3개월 리스할 텐데 선관위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리스하는 것도 이상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리스를 하면 나중에 서버를 돌려주고 하드웨어를 빼서 보관을 하든가 할 텐데 나중에 서버 수색을 해도 안 나올 것이다. 하드웨어를 찾아야 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고발자의 주장대로 선관위는 매 선거 때마다 각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 서버를 단기간 임대했는데요. 임대 계약에는 임차 기간 동안 생성 및 보관된 서버 내의 모든 데이터를 사업 완료 후 완전히 소거해야 하며 이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부 고발자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선관위 전산 보안 관제 사업을 담당했던 한 고위 관계자 역시 선관위의 서버 임대 사실과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중앙선관위 왜 이런 식으로 선거를 치르고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짓을 해왔는지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합니다. 네, 이영돈 PD가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심층 분석을 연일하고 있죠. 그런데 첫 번째, 뭐 1시간 넘는 건데 그게 100만 조에 그냥 후딱 찍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들 잘 못 보셨죠? 왜냐? 구글이 이걸 노출을 안 시켜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그 탄핵 관련 방송을 한 게 12월 중순부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뭔가 이 정치 관련해서 블랙리스트가 아니었겠죠. 왜? 저는 국방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뭐 이런 거에 집중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하는 이 내용들이 조회수 100만, 뭐 90만, 80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조회수가 뚝 떨어져서 20몇만 이런 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20몇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구독자가 많으니까 구독자 외에는 구글에서 노출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독자 중에서도 알림을 설정해 놓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이럽니다. 저에게 신 대표 요즘에 동영상 안 올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올리는데 알림 설정 안 했으니까 안 뜨는 거예요. 노출 안 해주니까. 구독을 한다 하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영돈 PD 것도 마찬가지로 이 중요한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이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동영상이 뭐 조회수도 몇만 안 돼요.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찾아 들어가서 봤어요. 자, 선관위 비밀의 문이 열린다 라는 이 동영상이 3탄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레거시 미디어들 보도도 안 해줘요. 파이낸스 투데이, 우파 지금 군소 언론이죠. 여기에서만 보도를 해줬고 나머지 여기 뭐 이영돈 나와 있는 거 이거는 그 탤런트 황정음이라는 그 여자 탤런트의 전 남편이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딱 하나 여기만 기사를 내줄 정도로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 동영상이 나온 그 다음 날 이런 게 나옵니다. 한국갤럽에서 헌재 신뢰도 53%, 선관위는 44%, 공수처 29%, 검찰 26%. 그래서 마치 제목만 보면 선관위가 신뢰도 2등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해놨는데 사실 알고 보면 6개 기관을 했는데 그 중에서 4등이다 4등. 네, 그 뒤에 이제 공수처와 검찰밖에 없어요. 그 앞에 지금 뭐 법원하고 경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44%가 선관위를 신뢰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2등이나 된 것처럼 지지도가 높은 것처럼 하는데 아니 선관위 정도 되면 신뢰도가 80% 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반도 신뢰할 수 없는데 이런 기관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헌재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그럼 한국갤럽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냐? 와, 갤럽 그러면 미국에도 있는 1930년대부터 있던 세계 최고의 여론조사 기관 그 한국 지사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갤럽은 이 갤럽이라는 사람이 창설한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미국에 있는 그걸 이 한국의 모 사업가가 그 갤럽의 이름을 따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아니 자기는 자기 이름이 갤럽이 아닌데 미국 그 진짜 갤럽은 자기 이름이 갤럽이라서 갤럽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여론조사 기관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갤럽하고 아무 관계도 없이 라이센스 계약도 없이 그냥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줄여서 한국갤럽. 그러면 와 세계 최고의 갤럽의 한국지사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미국 갤럽이 소송도 했어요. 너 왜 우리 이름 따냐. 자 이런 태생 자체가 수상한 자들이 갤럽인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검찰이 이제 이창수 지검장, 중앙지검장 나왔으니까 민주당을 향해서 칼을 날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26%밖에 안 돼. 신뢰도가. 이렇게 해서 폄하하는 이런 기사를 내는 이 갤럽입니다. 자, 이영돈 PD의 이 심층 분석 3탄을 보면
이제 핵심은 선관위 서버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없어? 선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없어? 선거할 때마다 리스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음성 변조를 해서 들려줍니다. 리스를 한다. 그러면 리스한 거 있을 거 아니야? 아니에요. 리스한 거는 돌려주면서 그냥 자료를 다 파기하고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거망에 대한 보안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엄할 때 군인들이 가서, 광특사들이 가서 사진 찍고 한 거, 거기에서는 기대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면 그 리스한 걸 찾아서, 다시 찾아서 하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 신영균 국방TV 연구진들이 정말 이거 리스 하나 찾아봤어요. 정말 리스했습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 1억 8,926만 7,820원을 주고 서버 27개를 리스했어요. 임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를 치렀어요. 또 이건 지난 국회의원 선거죠. 24년 1월 16일부터 4월 10일까지 석 달 리스하는 걸로 15개의 서버를 리스했는데 9,405만 원 주고 리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스한 회사들이 있을 테니까 이 회사들의 서버 다시 갖고 와서 그거 포렌식 해보면 되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계약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을 해서, 여기, 을은 임차 기간 동안 생성 및 보관된 서버 내 모든 데이터를 사업 완료 후에 완전히 소거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을 한다. 여기서 소거, 삭제가 아니고 소거라고 했습니다. 이 소거라는 것은 이 인터넷 또 이 전산 용어 중에 소거라고 하는 것은 안티 포렌식. 그러니까 포렌식을 할 수 없을 수 있도록 포렌식을 해서 안 나오도록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즉 포렌식 할 수 없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비용은 을의 부담, 즉 니들이 돈 내라 이겁니다. 아예 계약서 자체에 완전히 포렌식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놔야 된다가 들어있어요. 즉 그 서버 포렌식 할 수 없게끔 처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라는 놀라운 사실인데, 또 이영돈 PD의 말이, 그런데 그 서버를 가지고 이제 들어오죠. 그리고 그 증언한 사람도, 아니 서버가 이거 비싼 것도 아닌데, 선관위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9천만 원, 1억 8천만 원, 이런데, 그 차라리 한 4, 5억 들여서 한번 사면, 선거 두세 번만 거치면 본전보다 더 나오는데, 이거 9천만 원, 이런 게, 이 서버 값 절반 이상이다 이거예요. 그럼 선거 두 번만 하면 본전이지 않습니까? 그럼 선거 세 번만 하면, 자,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4,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 사이에 보궐선거다, 농협조합장 선거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다, 이런 거 다 있는데, 그거 빼고라도 요거 딱 큰 거, 세 번만 해도 본전 넘죠? 그럼 당연히 서버를 사야 되죠? 그런데 왜 안 사고 자꾸 리스하냐? 이걸 넣기 위해서. 완전히, 데이터를 완전히 소거하여야 하며, 요거 넣기 위해서. 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영돈 PD는 그러면 이 보안업체가 다 있는데, 보안으로 이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겠다 할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그 보안 담당 최고위급 인사와 접촉을 해서 저희들이 자동화를 했고 그 녹취록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녹취록인데 화면을 좀 전체 화면을 해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전화 목소리를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듣겠습니다. 그때 내가 듣기로는 우리 관제를 하니까, 선관위 본 홈페이지 서버나 이런 그쪽은 관제를 하니까, 선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이제 각 선관위에 선거 개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개표기를 다 연결하는, 그러니까 임시 서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서버가. 그 서버는 사는 게 아니고 임대를 받아요. 임대를 받아갖고 예를 들어 2달 이렇게 임대를 받아갖고 이제 각 개표 사무소 서버하고, 그러니까 개표기하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집계를 하고 그 결과를 선관위 이제 본 서버에, 홈페이지 서버에 올리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하려 그러면은 이제 그 개표기하고 원래 임시 서버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임시 서버는 이미 다 렌트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때 듣기로는 40일인가 60일인가 하여튼 렌트를 하고 그다음에 포맷해가고 돌려줘 버리고요. 이미 그 숫자는 이미 선관위 서버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 증거라고 해야 되나? 전산 증거 이런 거는 이미 그 임시 서버에 원래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포맷에가 다 돌려졌기 때문에 이거 없을 테고, 선관위 서버는 아무리 네트워크 구성동이 내가 알기로는 해봐야 소용도 없고, 지금 소용이 있는 거는 그나마 어쨌든 실제 투표함에 투표 내용하고,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 예를 들어 남아있는 투표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최대한 이렇게 물리적으로 맞춘다고 했겠지만, 그 이미지 파일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파일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본 투표를, 그러니까 실물 투표를 최대한 맞췄을 텐데,
맞춘다 하더라도 이제 뭐 안 맞는 것도 있을 테고, 뭐 한계가 있을 테니까 그거는 어차피 물리적인 거니까. 실제로 그거랑 숫자랑 좀 틀린 거 있겠죠. 네, 들으셨죠? 우리 신의균 국방TV가 단독으로, 지금 유일하게 보도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말대로 역시 이영돈 PD가, 분석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즉, 선관위 서버는 없다. 그리고 다 그냥 임대했던 거 돌려주고 나서 그 자료 다 삭제됐다. 그런데 그러면 이 부정선거를 밝혀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가지고 있는 표하고 그리고 선관위 이 서버에 남아있는 그 이미지 파일하고 그걸 대조해 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뭐냐. 이제 투표 용지를 기계에다 막 집어넣죠. 그러면 이건 누구, 이건 누구, 이건 누구, 뭐 이건 이재명, 이건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윤석열, 이재명 이런 식으로 막 분석을 하겠죠. 도장이 어디 찍혔냐 보면서 그걸 다 스캔을 해야 어디 있는 거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안 최고위급 인사의 말에 따르면 임대 서버는 보안 사각지대다 이겁니다. 그거는 보안을 안 했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서버는 보안을 했는데 임대 서버는 보안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임대 서버 가지고 실제 선거를 하는데 보안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커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조작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실제로는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윤석열 들어갔는데 해커들이 마음대로 조작을 해서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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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투표 용지는 현재 법에 따라서 그 선거로 인해서 당선된 사람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보관해야 돼요. 즉 지금은 22대 총선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 두 개 선거의 투표 용지는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여기 있는 이 투표 용지와 이 스캔으로 읽어냈다고 주장하는 진짜 이 이미지 파일하고 이 주장하는 파일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왜? 해커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으니까 그거하고 맞춰보면 된다. 그러나 이 실물투표지도 자 이거 보시면 실물투표를 최대한 맞췄을 텐데 그 말은 배춘이 투표지다 뭐 찢는 투표지다 이런 거 가지고 가짜 투표지 만들어서 맞춰놨을 텐데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어쨌든 그러고도 워낙 조작을 많이 했으니까 이미지 파일하고 실제 들어간 그 값하고 다른 왜? 임대 서버는 보안을 안 했으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맞춰보면 된다. 그러면 끝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거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영상을 찍을 때 우리 편집국장하고 직원들이 하지 말자. 이거 하면 또 찍혀서 이영돈 PD처럼 또 우리 안 그래도 요즘 계속 노출이 안 되고 있는데 더 피해를 볼 수가 있다라고 난색을 표했지만 그래도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큰 마음 먹고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혹시 공개가 안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공개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퍼서 날라주십시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